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댓글에 박지희 씨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생일이에요? 아, 네, 생일입니다. 네,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째 생일입니까? 네, 30...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생일인데 오늘 뭐 했어요? 일했습니까 그냥?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할 예정입니다. 뭐 오늘 밤늦게 아마 일정이 끝날 텐데 네. 뭐 생일이라고 별거 없네요. 네, 뭐 별거 없죠. 네.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일이라는 게 딱히 뭐 그래요. 네, 이렇게 뭐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네요. 365일 중에 하루죠 그냥. 뭐. 네, 그래도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여당 경선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차 충청 라운드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예.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였는데 이 지사가 승리를 한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주자는 조직표를 기대를 했는데 예.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SNS가 발달하는 세상에서는 조직표가 힘이 없다. 민심과 당심은 같이 흘러간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입증된 건데 다시 한번 입증된 거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경선 하루 전이죠. 오창석 평론가하고 이야기할 때 네. 제가 이재명 지사가 45% 이상 얻는다. 오창석 씨가 50% 얻는다 그랬는데 오창석 씨가 더 가까이 맞췄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경선 끝나고 이재명 캠프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재명 캠프 쪽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40% 초반 정도, 잘하면 40% 중후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50%가 넘어서 상당히 고무돼 있고 이재명 후보 자체도 이렇게 나올 줄 몰라서 상당히 지금 기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박빙이 돼야 더 흥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너무 압승을 하면 이 경선이 재미없게 흘러가서 뭐 네. 일장일단이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원사이드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다는 것도 있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네거티브는 네거티브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네거티브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나중에 본선 가면은 상대당이 다 그걸 써먹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읽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2차 대전을 좀 총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쪽이 호남이잖아요. 예.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뭐 친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호남의 경선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호남에 그 당원 대의원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게다가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 텃밭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여기에서 역전 혹은 근접한 것을 바란다 뭐 이런 계산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은 당신과 같이 흘러간다. 그리고 역대 호남은 계속 전력적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대의원 당원이 남은 게 서울 경기잖아요. 마지막에 치러지는데 어떻게 거기 보면 또 이재명의 텃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청에서 유의미한 숫자를 얻지 못한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특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내심 충청에서 10% 이상 얻기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총력을 기울였어요.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 3위인 추미애하고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있는 1차 슈퍼위크 1차 슈퍼위크에서 추미애가 3등으로 역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정세균 후보가 계속해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마 그 캠프 내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주자들은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이낙연 후보나 특히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 후보는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남았으니까 네. 정세균 후보는 이게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본선에 못 오르면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3등도 아니고 4등으로 밀려난다면 그래서 슈퍼위크 끝나면은 본인의 거취를 아마 캠프 관계자들과 상당히
고심하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다음 대선에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놀랐던 게 이게 뭐 큰 표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 세종에서는 또 추미애 후보가 3등을 했더라고요. 경선에서. 그건 역시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의원에서는 그 정세균 후보가 압도적인 3위였거든요. 네. 근데 권리당원에서 추미애 후보가 많이 앞서면서 뒤집은 건데 그만큼 과거에 대의원들이 사실 움직이면 권리당원들도 함께 움직였었는데 네. 뭐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버스 타고 가면서 누구 찍으라 그러면 우르르 찍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거 없다. 거기다가 SNS 발달하기 때문에 대의원 영향을 당원들이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뭐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0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이 지사가 과반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아까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네. 40% 중후반 예상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슈퍼위크 때 55 이상 50대 후반 혹은 60을 얻어서 과반을 달성한다는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기대 이상의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1차 슈퍼위크에서는 6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60이 넘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딱 예언을 하시는 딱 예언 건가요?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틀렸기 때문에 제가 뭐 오창석 평론가보다도 못 맞추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딱 정확하게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에 오창석 평론가 출연하면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그렇게 되면 슈퍼위크에서 50% 후반이나 60%쯤이라고 결정이 난다면 경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예측을 내어주고 계신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 청부 고발 사주 의혹 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버스가 처음에 이제 이 고발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오늘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 김웅 의원의 이 텔레그램방 캡처본 그리고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일단은 그 손준성 검사가 지금 후속 보도만 보면 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거고 김웅 의원도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달하면서 폭파해라, 삭제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불법적 요소가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아직도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아직도 조작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조작 가능하지라고 했더니 윤 캠프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의 이름을 그냥 저장해가지고 번호 다르게 해서 아무 번호나 네. 그렇게 하면 그런 건데 네. 예, 이게 변명이 참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조작하면 금방 탄로나거든요. 경찰이나 검찰 조사하면 바로 거짓말 들통나면은 역공받는데 누가 그런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 윤석열 캠프 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만나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사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인데 뭐 당에서도 조사하고 한다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서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사위에서 오늘 법사위 열렸죠. 열려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만일 그러다가 또 한 번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국민의힘 전체가 여기 휘말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 사안은 당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캠프 쪽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좀 공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후보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뉴스버스라는 매체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 출신이기도 하고 또 야당 쪽에서 이제 정치인을 할 뻔했던 그런 이력을 또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권에서 공작을 하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본 후보가 된다면 하지 왜 지금 합니까? 지금 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지금에서 오히려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보수층의 적합도에서는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민주당에서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11월 달쯤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네. 그거는 글쎄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님 말씀대로 그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지도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게 일단 거리두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호하지 않으면 뭐 1위 달리는 후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유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지지자들에게. 또 윤석열 후보 쪽을 도와주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눈에 보이는 거리두기나 선긋기를 하게 되면 당장 불만을 쏟아낼 테고 그러면 당의 분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좀 이 상황이 가장 반가운 분은 홍준표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전 총장한테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굉장히 지금 화력을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화력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만 네. 홍준표 의원이 지금껏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화력을 집중 정도는 아니고 살짝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네. 언론에서 때리고 있고 여권에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특별히 나서진 않는다. 다만 자기가 의도한 혹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판이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전면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세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그게 뭐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홍준표 후보는 고무되지 않았겠어요.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접한 것도 나오고 뒤집은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한테.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해서도 이낙연 후보한테 이기는 것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캠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한테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주에 장모 2심 재판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윤 전 총장하고 김건희 씨가 거주했던 이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라는 아파트 그 17층의 아파트가 삼성이 보유한 렌트 아파트라는 이런 열린공감 TV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흔들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장모권이나 부인권 가지고 지지율이 출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사주 의혹이 네.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지금 뉴스버스에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처음 보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도 다시 후속 보도했잖아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첫 네. 보도를 했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말에 또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예. 속보들이. 그러니까 뭐 뉴스버스에서 어떤 표를 갖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검찰에서 자체 감찰에 들어갔잖아요. 만일 거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자기 식구들 감싸느라고 이렇게 허황된 감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또 법무부가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지금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혹은 특검으로 또 얘기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어떤 실수로 조금씩 빠졌는데 확 빠지진 않았거든요. 지지율이. 네. 그게 아직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윤석열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가 왜 2위로 치고 올라오느냐. 대항마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정 안 되면 재수생 홍준표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가 대항마다라고 여겨진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한순간에 훅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가서 이제 수사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조금 뭐 그거는 공수처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네. 공수처가 여러 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글쎄요, 의지가 잘 보이지 않고요. 이게 결국은 검찰 자체 감찰에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법무부 감찰로 들어갈 테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아마 또 특검 주장할 겁니다. 근데 이게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뭐 윤 전 총장이 정치계를 떠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번진다면 만약에 더 큰 것들이 막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거가 나오면 네.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거 증거 나오기 쉽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아는 것 좀 있으세요? 윤석열 총장이 네. 의혹이 사실한 전제하에 네. 손준성 검사에게 페이퍼로 지시를 했겠습니까? 아 말로 그냥 구두로 했겠죠. 했다면. 그건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증거는 없죠. 네. 그러니까 보고할 때도 구두로 했을 테고 만일 했다면은 네. 그거 어떻게 증거로 남습니까? 이걸 증거 찾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관련됐다는 걸 증거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겠고 다만 지금 뭐 야권 후보들도 말하는 것처럼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의 최고 수장이었는데 밑에 검사 자기 자신의 최측근 검사가 이렇게 비위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난 몰랐다. 네. 그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웅 의원과 그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기가 힘들어진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 손준성 검사는 저는 좀 빠져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실명이 거론된 판결문이 흘러나갔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로그인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저 실명 판결문. 예. 그러면은 손 검사는 좀 빠져나기 어렵지 않느냐. 근데 뭐 김웅 의원이야.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고 후보 시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전달만 했다. 아, 사실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네. 그냥 내 텔레그램 왔기 때문에 전달 눌렀다. 라고 하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뭐가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정말 억울하다면 이거는 좀 강력하게 기자회견이라도 열고 좀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이 논란을 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퇴한다 만다 번복하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 대신에 이제 본선 경쟁력을 묻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제가 맞췄네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못 넣는다. 내가 이동현 쪽에서 꾸준히 얘기했는데. 네. 이건 맞췄어요. 하나 맞히셨습니다. 지금 오창석 씨의 그 예측이 옳았던 부분을 다 두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퍼센트 이런 거 맞추는 건 사실은 네. 뭐 김용민 씨도 자기가 맞췄다고 뭐 자랑하던데 네. 소 뒷걸음치다 시잡은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 저는 이 사퇴도 사실 좀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뉴스를. 네. 네. 근데 뭐 사퇴했다 번복했다가 근데 뭐 쉽게 왜냐면 좀 그러면은 다음 사람 누구 뽑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홍원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나를 흔들지 마라는 뭐 경고 차원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그 당이 더 분란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네. 그건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본선 경쟁력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본선 경쟁력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고 하든 빼자고 하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1차 컷오프 8명 안에 다 들어가요. 8명 안에 들어가고 이제 2차 컷오프 때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또 룰이 바뀌기 때문에 1차 컷오프 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싸운 거는 뭐 기선 제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판 흔들기도 있죠. 어떻게든 판을 한번 흔들어 봐서 지지율을 좀 높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주춤하니까 판 흔들기 위해서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도 자기 지지율이 좀처럼 안 오르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네. 우리 방송에서도 최재형 후보 캠프 측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이용 한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역선택 방지 조항 대신에 본선 경쟁력을 넣는다. 어차피 뭐 8명 안에는 우리가 언급하는 사람들 다 들어갈 테니까 기선 제압 용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는 이 사주 의혹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 하고 그리고 주말에 있을 민주당의 슈퍼위크 이게 어떻게 되냐. 사실은 분수령이죠. 슈퍼위크가 결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아마 많은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 모레 다 이동형 촉시간에 일단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 오늘 생일이니까 자랑 하나 하고 가면 안 되나요? 하십시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54%로 타방송에서 맞췄습니다. 타방송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방송은 중요하지 안 쳐주나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소 뒷걸음질 치다 시잡았다고.
네, 그런 어쨌든 거다. 맞췄다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축시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는 뵙겠습니다. 네, 박지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